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채널K 뉴스 브리핑입니다. 북한이 또 동해상으로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은 이번 미사일에 대해 최대 고각 발사 체제로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지금까지 쏜 미사일 가운데 가장 멀리 날아갈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이번 미사일 발사로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올 들어 16번째로 지난 9월 15일 이후 75일 만입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국회의사당에서 미사일 발사를 보고받고 즉각 백악관으로 복귀했습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한국 시간 29일 새벽 3시 17분 평안남도 평성 일대에서 동쪽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미사일 관련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한미 당국이 분석 중에 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 9월 15일 중장거리 미사일 화성 12형 발사 이후 75일 만입니다. 북한은 올해 총 16번의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우리 군은 3시 23분께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동해상으로 적도발 원점까지의 거리를 고려해 지해공 동시 탄착 개념을 적용한 미사일 합동 정밀 타격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방부도 오늘 오후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탐지했다고 발표했으며 CNN 등 주요 외신들은 미사일 발사 소식을 긴급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회의사당에서 공화당 지도부와 회의를 하던 중 북한 미사일 발사 소식을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기자들에게 북한 문제는 우리가 다뤄야 할 상황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K 뉴스 지한샘입니다. 한미 두 정상은 북한 비핵화 등 대응 조치를 재확인했습니다. 북한에 최대 압박을 가하면서도 북한이 비핵화의 길로 복귀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30일 백악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8일 북한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 발사 이후 두 번째 전화통화를 했다며 양국 정상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돌아오도록 만들겠다는 굳건한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두 정상은 북한 정권에 최대의 압박을 가하는 방안을 포함해 북한의 이번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백악관은 또 두 정상이 동맹의 억제와 방어 역량 강화를 위해 굳건한 약속도 거듭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에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독립민주 컨퍼런스가 민주당과 협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드림 액트 통과에 힘이 실릴 전망입니다. 민주당이지만 별도의 조직으로 사실상 공화당과 정치적 동맹 관계를 맺고 있는 독립민주 컨퍼런스가 민주당과 협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현재 주 상원 민주당은 전체 63석 가운데 32석을 차지하며 수적으로는 다수당입니다. 하지만 제프 클라인, 토니 아벨라, 호세 페랄타 상원 의원 등 8명의 IDC 소속 의원이 공화당과 한 배를 타면서 사실상 공화당이 주 상원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이들에게 그동안에도 꾸준히 복귀 요구를 해왔으나 이번에는 최후 통첩 형태의 제안을 보냈습니다. 거부할 경우 내년에 실시되는 예비선거에서 IDC 소속 현역 의원들을 상대로 새로운 후보를 출마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IDC 소속 의원들을 선거에서 낙선시키겠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28일 IDC는 협력관계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민주당은 IDC와 함께 상원을 공동 지도부로 삼아 법안 안건 채택도 협의를 통해 결정할 방침입니다. 중요한 것은 IDC가 민주당과 협력할 경우 드림 액트가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에 공석이 되는 2개 의석을 공화당에 빼앗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과제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지역 경찰도 불법 체류자 체포에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IC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IC와 지역경찰의 이민 단속 공조 프로그램이 활기를 띠면서 경범죄만으로 추방되는 불법 체류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민 단속에 참여하는 지역 경찰들이 지난해보다 2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27일 로이터 통신은 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이 연방정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 1월 이후 ICU와 지역 사법기관의 이민 단속 공조 프로그램 287G에 새롭게 가입한 지역 경찰은 29곳, 오바마 전 대통령 재임기의 32개보다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가입 신청을 하고 승인 절차를 기다리고 있거나 가입 의사를 밝힌 지역 경찰도 38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민 단속에 참여하는 지역 경찰은 100여 개에 달하게 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처럼 오바마 재임기 일부 프로그램이 중단되거나 축소 운영됐던 287G 프로그램은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부활해 최근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 시행으로 반이민 정책은 더욱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 프로그램에 새로 참여하는 지역 경찰들은 지난해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던 지역들로 인구 10만 명 미만의 중소도시 지역 경찰들입니다. 반면 이민자 보호도시를 선언한 LA, 뉴욕, 시카고, 워싱턴 지역 등은 287G 프로그램 참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상원이 오바마 케어 핵심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세제 개편 법안 표결을 예정하고 있는 가운데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오바마 케어 지지 여론이 여전히 다소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회의 표결을 앞두고 법안 수정 가능성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오늘 발표한 조사 결과를 보면 오바마 케어를 지지한다는 의견이 50%로 지지하지 않는다는 의견보다 6%포인트 높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찬반이 첨예하게 갈리는 오바마 케어는 지난해 11월 대선 이전만 해도 반대 의견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나 대선에서 오바마 케어 폐지 공약을 내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하고 공화당이 연방 상하원을 장악한 이후 오히려 지지 의견이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지 여론은 지난해 11월 42%로 바닥을 찍은 후 12월부터 반대 여론을 앞서기 시작했고 공화당이 폐지 입법을 본격 추진한 5월 오바마 케어 지지 여론은 55%를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오바마 케어 지지 여론이 여전히 우세하지만 상당수 미국인은 제도 변화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달 조사에서 큰 변화를 원한다는 응답은 42%로 폐지 29%와 현행 유지 21%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원 공화당은 오바마 케어의 핵심으로 꼽히는 전국민 의무가입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 감세 법안을 금주 전체 회의 표결에 붙일 계획입니다. 버겐 아카데미 교사의 한인 학생들에 대한 차별 발언 사건에 대해 한인사회가 해당 교사에 대한 해임과 학교 측의 공개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학교 측이 계속해서 미온적인 대응을 할 경우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뉴저지 버겐 아카데미에서 발생한 인종차별 사건에 대해 한인사회가 다시 한번 분노했습니다. 오늘 뉴저지 한인회와 지역 한인 단체장들은 이번 인종차별 사건 해당 교사의 해임과 버겐 아카데미 측의 공개 사과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뉴저지 한인회와 한인 단체장들은 이번 인종차별 사건이 피해 학생과 학부모뿐만 아니라 한인 사회 전체에 큰 충격을 주었고 어린 학생들을 가르쳐야 하는 학교에서 일어난 사실이라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이번 공동 성명서를 통해 공식적인 사과와 징계를 정식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교사의 해임과 더불어 그 교사의 인사 기록에 이 문제를 명문화하고 학교 당국의 사건 처리와 그 과정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검토, 교육 당국과 책임 교사의 공개 서면 사과. 이 기회에 버겐 아카데미도 바꾸고 이 기회에 우리 버겐 아카데미뿐만 아니고 모든 우리 학부모님들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용감하고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용감하게 해야 되고 또 이 것에 대해서 정의가 무엇인지를 각 가정에서 가르치는 것이 대단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뉴저지 한인회와 한인 단체장들은 한인 사회의 위상을 높이고 이 같은 일이 또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한인 사회의 결집된 모습을 보여야 할 필요가 있다며 한인 동포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인 단체장들은 인종차별 발언 해당 교사의 해임과 공개적인 사과를 버겐 아카데미에 정식 요구하고 구체적인 답변이 없을 경우 소송도 불사할 방침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채널 K 뉴스 지한샘입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극단적 비자 심사가 11월 만료됩니다. 하지만 국무부는 3년 연장 시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변이 없는 한 극단적 비자 심사 규정 시행은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미 입국 비자 신청자들에게 주어지던 비자 신청서 보충 질의가 6개월 시범 운영을 끝내고 3년 연장됩니다. 27일 연방국무부는 지난 5월 말부터 비자 신청자들의 과거 개인 행적을 철저히 조사하기 위해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해온 보충 질의 양식 사용 연장안을 연방 관보에 게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과거 15년간의 해외 여행 정보와 취업 기록은 물론 5년간의 SNS 활동 정보 등을 요구하는 극단적 비자 심사 규정 시행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이번 연장안은 이날부터 60일간 여론 수렴 후 백악관 예산관리국의 승인 등 법제화 과정을 거쳐 시행에 들어가게 되는데 예산관리국의 승인도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한편 비자 신청서 보충 질의 양식은 비자 신청자의 과거 15년간의 모든 행적을 추적, 조사, 기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 5년간의 비자 신청자가 사용한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를 밝혀야 하며 지난 5년간 비자 신청자가 사용한 적이 있는 모든 소셜 미디어와 사용 아이디를 공개해야 합니다. 연 7만 500명이 이번 보충 질의서 작성 대상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뉴욕시 주택공사가 주택 침입으로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납페인트 조사를 위해 집안에 사람이 없는 경우 잠금 장치를 부수고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통보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21일 주택공사는 6세 미만 아동이 포함된 가구들을 대상으로 27일 납조사 및 제거 작업을 실시한다고 주민들에게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은 작업 시간에 문이 잠겨 있을 경우 잠금 장치를 허물고 집안에 들어가겠다는 통보도 함께 받았습니다. 데일리 뉴스에 따르면 퀸즈 포머넉 하우스의 경우 오후 1시에서 4시 작업을 예고하면서 해당 주민이 집에 없으면 강제로 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강제 진입으로 잠금 장치 가 교체됐을 경우 4시 30분까지 관리 사무소에 가서 새 열쇠를 받을 것과 이 시간을 넘길 경우에는 경찰서로 올 것을 안내했습니다. 주민들은 불과 5일 전 공지를 받아 그 시간대에 집을 비울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습니다. 이에 대해 주택공사 측은 충분한 기간을 두고 사전 통보했다며 부재 시 집 내부로 강제 진입하는 것은 모든 대규모 공사가 진행될 때 적용되는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해당 하우스 입주자들은 주택공사의 과실로 인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한편 주택공사는 납성분 페인트가 사용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5만 5천 가구에 대해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인천공항세관이 연말연시를 맞아 해외에서 한국으로 배송되는 물품 전반에 걸쳐 통관 심사를 강화한다고 합니다. 배송 서류 작성 시에는 품명과 수량, 가격 등을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리스트 재발송을 요청받거나 벌금을 부과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한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채널 K 뉴스 브리핑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